빨간 머리 앤. 글 루시 보드 몽고메리. 그림 조디리. 옮김 김경민. 레이첼 린드 부인이 놀라다. 레이첼 린드 부인은 에이버리 마을의 큰 길의 작은 골짜기 속으로 비탈져 내려가는 큰 길가에 살고 있다. 이 큰 길가를 따라 금낭화와 오리나무가 늘어져 있고 멀리 커드 버튼의 숲속에서 흘러나오는 시내가 이 길을 가로지르고 있다. 그 시내는 상류에서 은밀한 신비의 샘과 작은 폭포로 이루며 꾸불꾸불 세차게 흐르지만 린드 부인네 골짜기에 이르면 물길이 제대로 잡혀 쫄쫄 흐르는 작은 갯물이 됐다. 아무리 시내라도 레이첼 린드 부인네 집 앞을 지날 때는 예의와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는 모양이다. 아니면 린드 부인이 창가에 앉아 이를테면 시내가에서 올라오는 아이들이라든가 집 앞을 지나는 것은 무엇이든 꼼꼼히 살펴보고 색다른 것이나 이치에 닿지 않을 일을 보면 그 까닭을 확실하게 알아낼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으리란 점을 알고 있어서일지도 모른다. 자기 일을 소홀히 하면서도 이웃의 일에 신경 쓰는 사람은 에이버리 마을뿐 아니라 다른 마을에도 언제든지 있다. 그러나 레이첼 린드 부인은 자기 일도 잘하면서 남의 일까지 신경 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린드 부인은 알뜰한 산리꾼이었다. 자신이가 맡은 일은 언제나 깔끔하게 처리했으며 자원봉사도 이끌고 주일 학교의 운영을 돕는가 하며 교회 봉사회와 해외 선교 후원회에서도 가장 열성적인 회원으로 활동했다. 린드 부인은 이 모든 일을 다 하면서도 몇 시간이나 부엌 창가에 앉아 이미 16잔이나 떠서 에이버리 주부들이 종정에 머지않은 신세포를 뜨며 골짜기를 가로질러 가파른 붉은 언덕 너머로 구불구불 올라가는 큰 길을 줄곧 날카롭게 지켜보고 했다. 에이버리 마을은 샌인트로랜드 만 쪽으로 붉어져 나와 양쪽에 바닷물이 흐르는 조그만 삼각형 모양의 반도를 자리 잡고 있으며 만을 드는 사람은 누구나 그 언덕을 지나야 했다. 그래서 누구든 보이지 않게 지켜보고 있는 린드 부인의 눈을 벗어날 수 없었다. 6월 초 어느 날 오후였다. 그날도 린드 부인은 밝고 따뜻한 햇살을 비춰드는 부엌 창가에 앉아 있었다. 집 안에 비틀어진 과수원에는 과일들이 달아오른 새색이 시밤처럼 흰붉게 꽃방울을 활짝 터뜨리고 있었고 그 주위에는 수많은 벌들이 붕붕거리며 날아다녔다. 에리버리 마을 사람들은 레이첼 린드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몸집이 작고 순한 토머스 린드는 헛간 뒤에 둔번 밭에서 철을 늦은 무씨를 뿌리고 있었다. 머시커스 버튼은 초록지붕 집 너머로 붉은 시내의 밭에 무씨를 뿌리고 있을 시간이었다. 린드 부인은 어젯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젯밤 카몬디 부근에 있는 윌리엄 브레언의 가게에서 피터 모리슨으로부터 매슈 커스버트가 내일 오후에 무씨를 뿌릴 생각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던 것이다. 보나마나 피터가 먼저 물어봤으리라. 매슈 커스버트는
평생 자기가 먼저 얘기를 꺼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한참 바빠야 할 오후 3시 30분에 매슈 커트버트를 차분히 마차를 보며 골짜기를 지나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그의 옷 중에 제일 좋은 양복을 다정히 차려입고 하얀 카라까지 달고 있는 것을 보면 에이버린 마을 밖으로 나간 게 틀림없었다. 게다가 밤새 노새를 끌은 마차를 몰고 있는 점도 상당히 먼 길을 가는 중이라는 표시였다. 매슈 커스버트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슨 일로 가는 걸까? 만일 그 사람이 에이버린 마을 사람 중에서 다른 이였다면 린드 부인은 요청껏 생각해보다가 아주 그럴싸하게 추측해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매슈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므로 틀림없이 긴급하고 심상치 않은 일인직했다. 매슈는 몹시 내성적이야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얘기를 나눠야 하는 장소에는 가기 싫어했다. 그러나 매슈가 새하얀 칼날을 달고 마차를 몰고 간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린드 부인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명분을 알 수 없어서 즐거운 오후 시간을 망치고 말았다. 이 훌륭한 부인은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차를 마시고 나서 초속 지붕에 들려 만일 나에게 매슈가 어디로 가는지 물어봐야지. 이맘때에 매슈는 시내에 가지 않으니까. 절대로 누구의 집에 찾아가는 건 아닐 테고 혹 무씨가 다 떨어졌다 해도 그렇게 정장을 하고 마차를 타고 차러 갈 일은 없지. 의사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저렇게 느릿느릿 갈 데가 없으니까 말이야. 어쨌든 어젯밤 이후로 맥시에게 나가봐야 할 일이 생긴 게 분명해. 정말 모를 일이네. 꼭 알아봐야겠어. 매슈 커스버트가 오늘 에이버린 마을 밖으로 외출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내기 전에는 잠시도 마음이 편치 않을 거야. 린드 부인은 차를 마신 후에 곧 집을 나섰다. 길은 그리 멀지 않았다. 사과나무로 둘러싸고 휑한 커스버트네 집은 린드 부인의 골짜기에서 40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다. 그러나 길게 뻗은 샘물이 꽤 멀게 느껴졌다. 매시 커스버트의 아버지는 아들만큼 내성적이고 말없는 사람이었는데 농가를 마련할 때 숲속에 완전히 틀어박히지는 안 돼. 마을 사람들과는 되도록 멀리 떨어져 있을 만한 곳에 터를 얻었다. 개간한 땅에서도 가장 멀찍한 곳에 초록 지붕 집을 지었다. 그래서 에이버린 마을의 다른 집에는 큰 길가에 사이좋게 모여있는 것과 달리 요즘도 그 집을 큰 길가로에서 간신히 바라보았다. 레이첼 린드 부인은 그런 곳에서 생활은 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린드 부인은 들장미 덤불을 무성하고 마차 바퀴 자국이 움푹움푹 팬 풀밭 길을 걸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건 그냥 지내는 거야. 맞아. 매시와 마닐라 단둘이서 이렇게 외딴 곳에서 사니 둘 다 별난 구석 있는 사람이라고. 친구는 나무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본데 나무하고 친구가 될 수 없어. 나처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낫지. 확실히 두 사람은 이 생활에 만족하는 것 같아.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렇게 사는데 익숙해진 게 아닌가 싶어. 아일랜드 속담에 사람 몸은 어떤 일에도 심지어 목을 매달려 있어도 금방 익숙해질 수 있다고 하잖아. 린디 부인은 새길을 지나 초록 지붕 뒤뜰에 있었다. 꼼꼼하게 칠한 깔끔한 뒤뜰에는 온갖 짙은 초록색이었다. 뜰 한쪽에는 오래된 아름드린 버드나무가 버텨 있었고 다른 쪽에는 포플러 나무들이 서 있었다.
틀에는 각성한 돌멩이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라면 린드 부인이 못 봤을 리가 없다. 린드 부인은 마닐다 커스버트가 집 안 청소만큼이나 마당 청소를 자주 하는구나 싶었다. 그 유명한 먼지만 아니라면 땅에서 뭘 집어 먹을 수 있을 듯 했다. 린드 부인은 부엌 문을 탕탕탕 두드리는 들어오라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초록 지붕인 부엌은 기분 좋은 곳이지만 아예 쓰지도 않은 응접실처럼 그렇게 깔끔하지 않았더라면 더욱 좋은 성십이었다. 부엌 창문은 동쪽과 서쪽으로 나 있었다. 뒷뜰을 내보내니 서쪽 창에 따스한 유골 색깔이 물빗듯이 쏟아 들어왔다. 그러나 동쪽 창에는 왼쪽 가수원에 활짝 핀 하얀 벚나무와 시냇물이 골짜기 아래에 있는 늘씬한 자작나무의 모습만 살짝 보일 뿐 포도나무 덩굴 때문에 창은 온통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마닐라 커스버트는 늘 동쪽 창문에 앉아 있으면서도 햇빛이 영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짓곤 했다. 마닐라는 진지한 세상에 햇빛이란 지나치게 현란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했다. 마닐라는 동쪽 창가에 앉아 쓰개질을 하고 있으며 그 뒤쪽엔 식탁에는 저녁이 차려 있었다. 린드 부인은 미처 문을 닫기도 전에 식탁에 놓인 것을 보고 속들을 알아채었다. 접시 3개가 놓여 있는 것을 보면 마닐라는 매슈와 함께 집에 올 사람이 차를 마시리라는 생각을 하는 게 분명했다. 그러나 평소에 쓰는 접시는 고작 사과 총돈과 한 종류 케이크만 놓여 있는 것을 봐서 기다리는 손님이 별로 특별한 손님이 아닌 것 같았다. 그런데 매슈는 왜 하얀 칼날까지 달고 밤색 노색을 몰고 간 걸까? 린드 부인은 그다지 신비로울 것 없는 조용한 초록 집에 대한 뜻밖의 수수께끼로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마닐라가 쾌활하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랭첼. 오늘 저녁은 날씨가 좋네요. 그렇죠? 여기 앉아 가족들은 안녕하신가요? 여기 앉아요. 가족들은 안녕하신가요? 마닐라 커스버트와 린디 부인은 닮은 점이 전혀 없는데도 아니 어쩌면 그래서인지 몰라도 두 사람 사이에는 늘 우설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어떤 감정이 있었다. 마닐라는 곡선 없는 각진 얼굴에 키 크고 마른 여자였다. 언제나 흥긋흥긋한 검은 머리를 돌돌 말아 올리고 쇠 머리핀 2개에 늘 꽂아 억석스레 고정시켰다. 마닐라는 경험에 폭이 좁고 고시직해 보이며 사실 그랬다. 그러나 이런 면을 해소시키는 주는 무언가 입가에 맴돌고 있었다. 아마 그것은 조금이라도 개발된다면 유명 감각으로 보일 수 있었다. 린드 부인은 말했다. 우린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네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요. 오늘 매슈가 어딘가를 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혹시 의사를 데리러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마닐라는 이해하고도 남는다는 듯 입을 삐죽거렸다. 마닐라는 린드 부인을 찾아올 줄 알고 있었다. 난데없이 길을 떠나는 매슈의 모습을 보고 당연히 그 이웃에 대한 호기심을 발동했을 거이기 때문이다. 어머, 아니에요. 어제 내가 두통이 심했긴 했지만 이제 괜찮아요. 매슈 오라버니는 브레리트 강역에 갔어요. 노스바스코샤의 한 고아에서 남자아이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 애가 오늘 밤에 기차로 온다고 해서요. 린드 부인은 매슈가 오스트리아에서 온 캥거루를 보러
브라이튼 강역에 갔다고 해서 이보다 더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한 5초 동안 정말 말문이 막혔다. 린드 부인은 마닐라가 자기를 놀리고 있다고는 상상할 수 없었지만 지금으로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린드 부인은 말문이 트이지자 그쳐 물었다. 마닐라 정말이에요? 그럼요. 마닐라는 노바스코샤의 고아원에서 남자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전례 없이 혁신적인 일이 아니라 에이버린 농장에서 봄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일인 양 아무렇지 않게 대꾸했다. 린디 부인은 신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머릿속엔 느낌표만 가득 떠올랐다. 남자아니라니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마닐라와 매슈 커스버트가 양자를 드린다고? 그것도 고아원에서? 이런 세상이 뒤집힐 일이야. 앞으로 이보다 더 놀랄 일은 없을 거야. 없고 말고. 린드 부인은 따뜻하게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했죠? 미리 린드 부인의 충고도 구하지 않고 한 일이니 필력적으로 비난을 따질 수 없었다. 글쎄요, 우리는 한동안 그 일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사실은 겨우 낸 생각이었죠. 알렉산드 스펜더 부인이 작년 크리스마스 전날에 여기 왔는데 봄에 호프런 근처 고아원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입양할 거라고 하거든요. 스펜서 부인은 그곳에 사는 사촌을 찾아가서 자세한 내용들을 모두 알아봤대요. 그래서 매슈 오라버니와 나는 가끔 남자아이를 입양하는 문제로 얘기를 나누곤 했어요. 이제 우리 오라버니도 늙었어요. 올해 60인데다가 전에만큼 기운도 못 쓰시잖아요. 심장 때문에 고생하시고요. 게다가 일꾼으로 쓰는 일이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알잖아요. 거의 멍청하고 덜 자란 프랑스계 사나이들 뿐이라고요. 그나저나 한 아이를 고용해서 마음에 맞게 일 좀 가르쳐다 싶으면 당장 가지통조림 공장이나 도시로 떠나버리죠. 오라버니는 처음에 버나도 아이들 데려오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난 안 돼요 하고 잘라 말했죠. 그곳 사람들은 나쁘다는 얘긴 아니에요. 그곳 사람이 좋을지도 모르지만 다만 런던 부랑아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 나라 아이여야 해요. 어떤 아이도 위험을 따르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출신 아이라면 마음도 편하고 밤에도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거예요 하고 덧붙였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스페선 부인이 여자아이로 갈 때에 우리한테도 아이를 하나 골라달라고 하기로 결정했어요. 지난주에 스펜서 부인이 거기 갈 거라고 얘기를 듣고 카모니에서 사는 리처드 스펜서 내한에 10살이나 11살가량 된 영리하고 상실한 남자아이를 데려와라고 부탁했어요. 그 또래가 가장 좋을 것 같아서요. 아직 어려서 제대로 가르칠 수도 있고 허드렛 일 정도도 시킬 만한 나이니까요. 우리는 그 애한테 좋은 가정과 정규 교육을 제공하는 셈이죠. 오늘 우체부가 알렉산더 스페선 부인의 전보를 갖다 줬는데 오늘 오후 5시 30분 발 집차로 온다고 쓰였군요. 그래서 오라버니가 그 애를 데리러 브라튼 강역에 간 거예요.
스페선 부인이 그 애를 거기에 내려줄 거예요. 분명 부인은 화이트 센트 역까지 계속 가겠죠. 린드 부인은 자기 생각을 밝히는 것을 항상 자랑스러워했다. 그래서 이제 이 놀랄만한 소식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 생각을 말했다. 만일 나 솔직히 말하면 난 당신들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을, 아니 아주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당신은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라는지 모르고 있어요. 당신이 이 보금자리에 낯선 아이를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떤 애인지 전혀 모르고 성격도 모르고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참, 바로 지난주 신문에서 읽은 기억이 나네요. 서북쪽에 사는 어느 부부가 고아원에서 남자아이를 데려다 길렀는데 그 애가 밤에 집에서 일부러 불을 질렀대요. 글쎄, 그 부부는 하마터면 침대에서 다 죽을 뻔 했잖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양자에 들어온 어떤 사나이가 자기를 날로 빨아먹은 버릇이 있는데 그까지 그 버릇을 못 고쳤다는 거예요. 만일 나한테 미리 상의했다면 제발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했을 텐데. 달갑지 않은 조언에 마릴라는 화를 내지도 놀라지 않고 여전히 뜨개질만 계속했다. 레이첼, 당신 얘기를 부정하지 않겠어요. 나도 조금은 불안하거든요. 하지만 오라버니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굳혔고요. 그것을 알고는 나도 순종했죠. 여간은 어떤 일에 마음을 굳히는 법이 없는 오라버니가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내가 수긍해주는 게 도리라고 봐요. 또 위험이라면 세상 만사가 다 위험하기 마련이죠. 말 그대로 내 자식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위험을 따르죠. 아이들은 항상 잘 되는 건 아니니까요. 게다가 노바스코차는 여기서 아주 가까워요. 영국이나 미국에서 데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는 우리와 많이 다르지 않을 거예요. 린드 부인은 괴로워하며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일이 잘 됐으면 좋겠군요. 아이가 초록 지붕집을 태우거나 우물에 독약을 넣더라고 내가 경고하지 않았다면 얘긴 하지 마요. 유브런 집 위에 고아원 아이가 그런 짓을 해서 온 가족이 끔찍한 고통 속에 죽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경우는 여자아이였지만요. 다행이에요. 우린 여자아이를 데려오는 게 아니니까요. 마닐라는 마치 우물에 독타는 건 여자아이나 저지르는 짓 남자아이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듯 말했다. 난 여자아이를 키울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알렉산더 스페인 부인은 그런 게 이해가 잘 안 가요. 하지만 그 부인은 마음만 먹으면 고아원 아이들 전부라도 기꺼이 입양할 거예요. 린드 부인은 매슈가 고아를 데리고 집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다. 그러나 매슈가 도착하려면 좋게 2시간이 걸릴 것 같다. 길을 따라 올라가 로벤서 벨레로 가서 기 소식을 전하기로 했다. 분명히 동네가 떠들썩하게 할 화제거리고 린드 부인은 그렇게 떠들썩하게 만들기를 아주 좋아했다. 그래서 린드 부인은 그곳을 떠났고 덕분에 마릴라는 다소 마음이 놓였다. 마릴라는 린드 부인의 비관적인 말에 나중에 슬그머니 의심과 두려움을 생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린드 부인은 생길로 접자 불쑥 소리를 질렀다. 참, 세상 일이나 꼭 꿈꾸고 있는 것 같다. 가엾은 이 어린애가 안 됐어. 안 되고 말고. 매슈와 마닐라는 아이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애가 자기 할아버지보다 더 현명하고 착하기를 바라겠지. 그 애한테 할아버지가 있는 것을 모르지만
말이야. 아여튼 초로 집에 아이란 생각도 해도 불가사리한 일이야. 거기엔 아이라고 한 명도 없이 집을 새로 지을 때엔 메시와 마닐라가 다 자란 뒤였거든. 하지만 그 두 사람이 어린 애였다 해도 아이라고 믿겨지지 않았겠지. 난 어쨌든 고아 편을 들지 않을 거야. 이런. 그래도 그 아이는 가여워. 정말. 그렇게 린드 부인은 가슴에 벅찬 이야기를 그 장미 덩굴에 쏟아부었다. 그럼 바로 그 순간 린드 부인은 브라이튼 강역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아이를 보았더라면 동정심이 한층 더 깊어졌을 것이다.